자, 먼저 우리가 과학적 조사란이라고 하는 좀 타이틀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학문적인 조사를 한다든지 또 상업용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목적이 조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과학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조사든 상업용 조사든 둘 다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검증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조사가 좀 원활하게 설계가 돼 있고 누가 또 그 결과를 보더라도 또 동일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통 과학적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조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선행 이론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결과값을 뽑을 때 그 결과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을 이미 확보한 선행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사 방법을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할 때라도 그 새로운 모델은 타당성과 신뢰성을 두 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어떤 조사를 할 때 과거에 이미 다양하게 조사를 해봤던 그런 결과를 가지고 활용된 조사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과학적 조사란 뭘 통해서? 검증된 이론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된 다양한 형태의 변수 관계를 경험적으로, 이 경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피리컬, 익스페리멘털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인피리컬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수치나 또는 통계와 같이 이제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활동, 그것을 우리는 과학적 조사라고 한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과학적 조사란 뭐다? 검증된 이론을 통해서 설계된 다양한 형태의 변수 간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활동,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과학적 조사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검증된 이론,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이 선행 이론을 하는 이유가 뭐냐를 보면 일단 조사 방법이 어떻다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신뢰성이 있다. 믿을 만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하냐라고 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조사를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툴을 이용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조사를 하는 사람이 매번 조사할 때마다 내가 필요로 하는 툴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여러 번 조사를 통해서 타당성과 신뢰성, 적절성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면 그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잖아요. 노력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검증된 이론을 보니까 이미 나와 비슷한 목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불필요한 조사를 회피할 수도 있고 또 반복적인 조사도 회피할 수 있겠죠.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의미한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니까 보통적으로 우리가 시향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과학적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조사 방법이라든지 조사 툴, 조사 절차, 조사 항목들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검증된 이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서브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비스 퀄리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불일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인지하는 거하고 기대하는 값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좀 측정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1988년도에 마케팅 쪽에서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마케팅과 관련해서 파라수라만 자이스말 같은 이제 벤버리 같은 이 세 사람이 연구를 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이라든지 개인의 욕구라든지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외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대값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유형적인 거, 신뢰적인 거, 응답적인 거, 능력적인 거, 예의적인 거, 신용도, 안정성, 접근 가능성, 커뮤니케이션, 고객 이해 등과 같은 이 값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지값. 그래서 이 기대와 인지값의 차이가 별로 없다면은 품질이 높은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갭 분석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나 많은 조사하는 방법에서 지금 현재 특정한 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할 때 바로 이러한 방법